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20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자, 한글로 적어 놓으니까 너무 웃기네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정말 어려운 개념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저희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지문에서 정말 간단하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단어에 겁을 내셔가지고 이 부분 레슨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당연히 기출 출제의 비중은 매우 많아요. 의외로 앞에 있는 SQL, 그쵸? 또는 관계형 DB, 정규화, 그런 부분처럼도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관련된 용어들은 기출됐던 이력이 정말 시험 바뀌고 오래전부터 정말 고르게 계속 나왔었어요. 그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거나 설명드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단어로 와닿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구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장 고급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은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더라도 꼭 듣더라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기출 이력 보여드리면 기출 연도 확인하시고 기출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20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DB 설계 구축 관리입니다. 자, 기출 분석 기사 들어갑니다. 자, 기사에 봤더니 데이터 웨어하우스 나와 있죠. 자, 시험 언제? 2012년 1월과 2014년 1회차 시험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면 기출 보기 전에 지금 강의 들으시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기사보단 산업기사 쪽에서 이 뒷부분 웨어하우스 쪽 용어가 먼저 나왔어요. 의외죠? 기사가 먼저 나왔을 줄 알았는데 산업기사 부분에서 산업기사는 용어답으로 시험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설계 구축 관리 부분의 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용어로 다가갔을 때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기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기사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한글로 답이었던 게 2012년 1회차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4년 1회는 얘를 영어로 바꿔서 답항 보기에 싫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2번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 큐브라고 해서 2012년 1회차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큐브가 지문상에서 혼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랩이라고 읽죠. 그냥 딱 봤으면 OLAP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올랩이라고 하는 2014년 1회차 좀 늦게 나온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에서는 이미 다루었어요. 처음 나온다는 거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관연도 기출에서 빈칸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어려운 시스템 용어들이 다루어져 있는데 한참 뒤에 2014년 1회차에 올랩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올랩 앞에 뭐가 붙어요? H, 몰랩이 2012년 1회에 먼저 나왔고 얘가 그 다음에 나왔으면 최소한 2014년 1회 시험 보시는 분은 맞았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자, 그러면 H 붙었죠. 홀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는 2012년 2회차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자 2014년 3회차 시험에 한참 뒤에 이건 뭐 한 2년 반 건너뛰었다가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랩보다는 홀랩이 시험 문제에 더 출제 빈도가 높았네요. 자, 그런데 2012년 1회차에는 기사분들이 시험에 많이 떨어지셨어요. 산업기사 부분 공부 안 하고 가셔가지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용어 공부하시고 가셔서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자, 그럼 2014년 1회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시스템적인 용어, 빅데이터 2013년 3회차에 나왔어요. 4년도가 아니고 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에 화두로 등장하면서 신기술 용어, 신기술 동향 쪽 문제가 아니고 DB 시스템 쪽에서 먼저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라우드이고요. 자, 다차원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자, 데이터 마트죠? 웨어하우스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 마트 규모 좀 적게 해서 나왔고 자, 데이터 마트와 관련해서 2014년 3회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용어 수준 끌어올리면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자, 홀랩 나오면서 데이터 마트 드릴 다운, 피보팅, 슬라이딩, 디사이딩 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시딩, 그쵸? 네. 자, 그러면 산업기사 한번 봐볼게요. 산업기사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어려운 단어가 다양하게 나온 게 아니고
횟수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먼저 나왔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 4회차에 기사보다도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영어로 나왔어요. 그때는. 그리고 2012년 1회와 2014년 3회는 영어와 한글로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나왔고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 이후에 좀 더 규모 작은 데이터 마트에서 2009년 4회.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와 마트 좀 더 분야를 축소해서 데이터 관리하고 처리하는 거 2012년 1회차에 같이 또 한번 나오고 그죠? 예, 원래 2009년에 먼저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기사는 한참 뒤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랩, 그쵸? 예, 알랩, 몰랩. 종류가 앞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몰랩, 홀랩. 종류가 그냥 나열상에서 나왔어요. 그죠? 예. 자, 2009년도에 먼저 나왔고요. 2014년 3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처리 2번이나 2012년 1회차에 나오고 2회차에 또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험을 2012년 2회차에 봤으면 그 전회차 문제 보고는 안 됐어도 답항보기는 꼭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답항보기에 뭐요? 나왔으니까 마이닝 공부하고 가면 그 다음 회차에 맞았겠네요. 그죠? 예. ODBC 또 기사가 아니고 산업기사 쪽에서 ODBC 용어가 2012년 2회차에 나왔습니다. 자,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2015년도에 시험을 보신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되나요? 데이터 마트와 더불어서 새로운 용어들 공부 더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렵게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용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필기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뭐죠? 그냥 측정한 수치, 그렇죠? 그냥 계측한 정보예요. 그냥 모아뒀어요. 정보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로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냥 모아둔 거예요. 발생한. 자,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죠. 프로세싱을 해서 뭐랍니까? 이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잖아요. 그냥 단순한 데이터,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의미를 부여해서 DB화하는 거죠. 그런데 처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뭐예요? 네, 인포메이션. 그죠?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보는요. 프로세싱 해가지고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면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뭐 이런 수식을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 정보 시스템이 아니고 이 이후에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처리가 아니고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평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 평균을 내서 뭐 할 건데 라고 해서 의사결정 그렇죠? 네. 횟수를 세서 빈도를 세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어떤 조직체나 그렇죠?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해 가지고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식이 지식 기반 나리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식으로 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이 정보 시스템 군에서 머무를 게 아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관리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고요? OL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나오면 자신감이 없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용어 자체가 자주 나오는 그 이니셜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온라인 트랜잭션 시스템. 저희 앞부분에서 뭘 배웠어요? 병행수행. 그 전에 뭐 배웠죠? 트랜잭션. 그죠? 트랜잭션. 해서 이 T자가 트랜잭션의 처리구나. 그럼 OL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상에서 즉시 처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즉시 처리하는 OLTP, 좀 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고 반영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망이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구축된 정보를 기업의 업무적인 요구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보여주는 시스템이 뭐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자,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웨어하우스구나. 그렇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끝.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진행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뭐가 하드웨어적으로죠.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기반이 되어야 되냐? 그럴 때 OLTP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OLTP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는 거죠. OLTP 상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지원되는 시스템이구나. 자,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업의 경영을 위한 이 기업의 경영이라는 게 다시 다양한 관점 분석. 그렇죠? 기업의 경영. 다시. 자, 기업의 경영이 뭐예요? 기업의 업무적인 요구, 목적. 그렇죠? 분석 자료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그래서 주제 지향적 목적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유인 거고요. 그렇죠? 이거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좀 더 근데 규모가 큰 거죠. DB를 가지고 추출해내는 능력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주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서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합적, 인테그레이티드. 자, 시간에 따라 실시간 반영이 된다는 거죠. 즉각 반영.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존적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지만 항존적인 특징이 있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큰 4가지 특징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배운 인덱싱이 그냥 단순한 인덱싱이 아니고 입체적인 인덱싱이 되어야 되는 비트맵 인덱싱 기술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인덱스는 뭐예요? 자, DB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해서 추출하기 위한 거죠. 그럼 비트맵 인덱싱 기술은 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좀 더 인덱싱적인 고난이도 관점에서 얘기를 하냐면 비트맵이 뭐죠? 한 비트. 자,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질의에 대해 빠른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덱싱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근데 그때 사용되는 비트맵 인덱스는 인덱스가 생성된 속성이 각 값에 대해 하나의 비트 벡터를 생성을 한다. 또한 낮은 카디널리티를 가지는 도메인에 대해서 성능을 보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덱싱이 선택성이 낮은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올려주는 게 비트맵 인덱싱 기술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고급 데이터 기술을 다 끌어안은 좀 더 큰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반 환경은 OLTP 온라인상에서 돌아가야 되고요. 왜? 의사결정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해서도 추출을 잘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반적인 기능은 뭐가 있냐? 이 내부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DB를 끌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롤업의 기능이 있어요. 롤업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롤업이 뭐예요? 많은 거죠. 자, 그럼 왜 많을까요? 이 평면적으로 깔아놨을 때는, 그죠?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방대한 평면의 자료를, 방대한 데이터, 그죠?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만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웃기죠? 요약하려고. 그래서 이름을 롤업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죠? 방대한 걸 요약해서 핵심적인 데이터만 추출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드릴 다운은 뭐예요? 밑으로 가는 거죠. 깊이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데이터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상세 기준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별 데이터 아닌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구성부를 봤더니 뭔가 있더라. 그래서 상세한 수준으로 분해하는 걸 드릴 다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롤업이 수평적인 거에 비해서 얘는 수직적이기 때문에 롤업의 반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피봇은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는
관계형 DB, 테이블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행과 있고 열이 있는 2차원 구조를 생각을 하는데 그 2차원 구조의 행 중심과 열 중심의 기준을 바꿔서 좀 더 입체적인 파악을 하는 게 피보팅 기술이에요. 자, 그럼 슬라이드가 뭐예요? 얇게 써는 거죠. 편을. 그쵸? 예, 분석을 하려고. 다이스 해가지고 다이싱 기술 해가지고 저희 시험 문제에는 얘도 다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슬라이스를 하는 작업을 뭐라고? 슬라이싱. 다이스를 뭐라고요? 다이싱. 이라고 기출에선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차원에 대해서 프로젝트 연산을 수행하는 거. 야, 프로젝트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릴레이션의 연산 생각나세요? 프로젝트. 그죠? 네, 수직 연산, 수평 연산 관련해서 프로젝트 연산, 그 연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셀렉트 연산 하면은 수평 연산이죠. 프로젝트 연산은 수직 연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럼 데이터를 기본적인 처리, 정렬, 소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셀렉트 여기 나와 있죠. 특정 값 또는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수평 연산 할 때. 그죠? 자, 그러니까 셀렉트와 슬라이싱과 다이스를 연이어서 시험 문제에 낼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계형 DB 상에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 도입은 하지만 그래서 용어적인 표현에서 관계형 DB에서 들었던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까지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 기술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뷰는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새로운 용어인가요? 아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뭐 ing 붙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처리가 된다라는 거와 뷰의 관점은 뭐냐? 뷰도 보안상의 이유로 등장은 시키지만 큰 DB를 추출을 해서 정보를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축약한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게 뷰죠.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뷰는 가상 테이블이지만 얘는 실존 테이블이라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요구 시점에 실체화되는 뷰와 달리 그러니까 즉각 반영하는 건 비슷한데 요구 시점에 만들어지는 거지만 얘는 지속적인 저장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물리적인 관점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법은 뭐예요? 물리적인 관점. 왜냐면 얘 DB로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에 연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기술이 웨어하우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뷰는 뭐예요? 논리적인 테이블이죠. 얘는 물리적인 성격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논리적인 구조만 있다는 거죠. 자, 관계형 모델보다는 다차원 모델이지만 뷰는 관계형 모델을 따른다. 그죠? 얘는 그냥 2차원이지만 얘는 다차원. 큐브, 3차원 이상. 자, 인덱스는 뭐예요? 논리적일 때는 인덱스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인덱스 구축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뭐 그런 차이죠. 자, 대규모 통합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그죠? 지금 주어가 다 생겨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좀 더 큰 규모. 얘는 사용자 관점의 뷰다라는 거죠. 그죠? 좀 더 작은 규모. 그죠? 자, 그러면 뷰와의 차이점도 봤고, 그러면서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마친 거죠. 그죠?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 물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있고요. 대량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 그거 하는 기술이 그렇죠? 데이터 웨어하우징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본문에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 마트는 뭐예요? 마트. 그렇죠? 이 하우스가 그 하우스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 데이터의 집.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저장 매체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요.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대용량이니까. 그렇죠? 네, 대용량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정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특정 주제별로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성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요약하고 부분적일 때, 파트적일 때 이 부분이 파트적일 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똑같이 선택적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걸 얘기를 한다.
마트. 좀 더 분야를 좀 작게 하면 데이터 마트가 나올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저 규모의 차이라고만 보셔도 되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처리하는 걸 마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도 닝이 붙었자 ing 마인드가 있는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 마이닝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관점이 좀 더 명확한 마인딩. 자, 실존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문제를 정의해요. 목적. 그렇죠? 데이터를 정의하지 않아도 다양한 가설을 대입해서 해당 업무를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다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렇죠? 네. 요청이 명확하지 않아도 좀 더 데이터에 대한 보는 관점을 얘가 스스로 좀 더 스마트하게 시스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여 고객의 개인적인 성향을 분석해서 고객 관리 마케팅에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기술이 아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접목되는 기술로 데이터 마이닝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의사결정에 반영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CRM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고객, 관계, 관리. 그렇죠? 네. 고객 관리 시스템. 자, 현재의 자료를 통해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정의해도 되고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자, 데이터 정화는 뭐예요? 데이터 클린징,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무결성 제약 조건에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정지하는 거,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링하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한번 클린징 한다라고 용어를 붙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올랩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올랩은 뭐냐? 그쵸? 예. 얘는 온라인상의, 그쵸? 트랜잭션의 처리상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올랩은 뭐냐면, 얘도 OL, 온라인 상에서 즉각 반영을 위해서 여기 OL을 다 붙인 거예요. 온라인. 즉시 처리, 실시간 처리. 왜냐하면 데이터가 즉시 갱신이 돼야지 공유도에 있어서 무결성 유지되니까. 자, A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아날리티컬 프로세싱. 온라인상에서 분석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실시간 분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럼 얘는 그냥 트랜잭션 처리예요. 작업 처리. 자, 그럼 올랩 해가지고 한번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래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많은 양의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에 요구하는 유형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예. 그래서 올랩. 그렇죠? 분석 처리인데 도구로 알고 계시면 돼요. 분석하는 기술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OLTP는 뭐예요?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당연히 온라인이니까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조회하는 작업의 단위를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거래 처리를 올랩이라고 그냥 줄여 있는 거예요. 자, 주로 자동현금 지급, 신용카드 조회, 금융 쪽 관련돼서 또는 군사 쪽 관련해서 온라인 처리가 되지만 올랩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 쪽 용어에서 많이 경제적 시스템 용어에서 많이 표현되는 분야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기준이 있으니까 비교는 하긴 하는데 둘 다 그렇죠? 예. 프로세싱이니까 비교는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올랩 데이터 정합성에서는 반드시 정확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정합해요. 얘는 트랜잭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작업적인 측면에 좀 더 핵심을 맞춘 거예요. 그렇죠? 작업의 단위. 그렇죠? 자, 얘는 그 작업의 단위를 분석에 맞춘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이벤트 중심적으로 하지만 얘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주제 중심적. 얘는 일지향적인 거고 얘는 목적지향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접근은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거죠. 트랜잭션이라는 게 데이터에 대해 처리하는 거니까 공유 데이터에. 얘는 조회해서 내가 새로운 걸 분석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얘는 보관 내용 자체는 실시간 처리에 있는 거예요. 얘는 좀 더 장기적으로 누적된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시스템 구성을 하고요. 정형화되고 비정형되고 업무에 따른 진행이 상세 데이터고 얘는 요약 데이터 분석하니까 그렇죠? 범위는 업무 발생하는 범위 얘는 통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좀 더 관점이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OLAP 도구의 종류가 좀 더 상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내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점을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좀 더 분석 도구적으로 OLAP에 대해서 종류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R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R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릴레이셔널이죠. 관계. 그렇죠? 그래서 R롤랩 있습니다. 롤랩이에요. 그렇죠? 자, 릴레이션 데이터 전단에 그러니까 앞에 있어 테이블 전단의 위치에 마치 다차원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입체적으로. 기본적인 릴레이션은 2차원인데요. 2차원 앞에서 얘를 좀 더 분석적으로 관점을 다양화하자는 거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SQL 이용해서 다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롤랩이에요. 다차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보세요. 왜? 얘가 테이블 앞단, 릴레이션 앞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해하기 쉽고 확장성이 좋으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적합하고요. 다차원 데이터, 지금 다차원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표현에 충분한 기능이 없어 고급 분석에는 좀 부적합하지만 왜냐하면 뒷단에 뭐가 있어요?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몰랩은 뭐예요? 자, 영어 볼게요. 멀티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테이블이죠. 2차원 테이블을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해서 3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기법. 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얘는 멀티의 몰래 자, 다차원 데이터에 대한 저장 처리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외부 요청에 대해서도 빠르게 응답한다. 자, 그래서 얘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질의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한 다차원 배열의 필요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선 적절하지가 않다. 자, 둘 다 다차원이긴 한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장단점.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응답은 누가 빨라요? 롤랩. 왜냐면 얘는 릴레이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홀랩은 뭐예요? 얘네 두 개의 장단점 보셨죠? 그걸 갖다가 하이브리드하게 합쳤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가 관심 있겠어요? 홀랩 쓰겠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홀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자, 몰랩과 롤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자 해서 하이브리드,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차원 모델링 기법도 있다. 다차원 모델링 기법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모델 설계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기법과 다르게 되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게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 다차원 모델링에서는 스타 스키마와 눈송이 스키마가 사용된다. 그쵸? 우리가 스키마가 뭐예요? 데이터의 제약 조건과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키마가 그냥 테이블 구조 잡는 데 사용이 됐다면 속성의 나열을 얘기를 했다면 스kim 형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면 다차원 모델링에서는 스타와 눈속이 그렇죠? 스키마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다차원 모델링 기법도 한번 봐보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차원 모델링 기법의 스타 스키마는 뭔가? 자, 다차원 테이블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데 적용되는 기법. 우리가 관점에서는 아직 테이블 구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차원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에 매핑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스키마가 스타
스키마예요. 자, 하나의 사실이 팩트 테이블을 중심으로 하여 차원으로, 다차원으로, 그렇죠? 예, 구성된 형태의 모델이다. 그렇죠? 예, 디멘션 테이블이에요. 차원 테이블. 글씨가 뭐 좀 빠진 것 같은데 팩트 테이블이 디멘션 테이블로, 차원 테이블로 매핑이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스타 스키마는 예. 그랬고, 자, 그러면 눈송이 스키마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스타 스키마의 구조와 비슷한데 좀 더 정교한 거죠. 작업 한 번 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 스키마의 업데이트판 눈송이 스키마. 자, 아까 스노우프레이크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 차원별로 조회하기 위한 속성을 모두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눈송이는 각 차원별로 속성을 나누어 뭉쳐있던 걸 좀 더 나누어서 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어 정규화, 그렇죠? 분해했다라는 거죠. 관점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 공간이 조금 더 소규모가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앞에보다는 느려질 수 있지만 지금 다차원적으로 꼭 필요한 게 눈송이와 스타 스키마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습하기 1번. 우리가 용어 지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이블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1번 데이터 웨어하우스. 답은 1번은 웨어하우스는 아니겠네요. 하우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대요. 그러니까 규모가 얘는 너무 크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한정된 범위. 그렇죠? 네, 규모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한정된 범위를 주제별로 요약이 이게 파티션하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거. 여기도 당연히 의사결정 반영되죠. 뭐예요? 1번 마트지 마트. 그죠? 네, 데이터 마트. 1번 제가 봤을 땐 그런데요. 네, 데이터 마트. 마트 수준. 그죠? 하지만 마트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시스템 내의 OLTP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답 항목이 더 보시면 되죠. 자, 다차원 테이블 다차원 데이터를 2차원의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데 적용되는 기법이래요. 하나의 팩트 테이블을 디멘션 테이블로 구성하는 형태의 모델.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봤죠. 저 뭐예요? 스타 스키마. 스타 스키마 맞나요? 네. 자, 3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자, 방법으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관련된 용어인 건 아시고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에 요구하는 유형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생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원래 그냥 OLAP라고 아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석자 들어갔습니다. 꼭. 그리고 그 도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네, 구조를 잡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자, 4번 해볼게요. 자, OLTP에 의해 구축된 정보를 기업의 업무 요구에 따라 다양한 관점 나왔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주는 시스템. 자, OLTP에 의해서 구축된 걸 기업의 요구사항, 의사결정에 반영한대요. 자, 기업의 경영 위한 분석 자료와 의사결정에 지원해주는 시스템. 자, 성격 나오자 주제지향적, 통합적, 항존적, 시간에 따라 반영한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슬라이드에 나왔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한글로 나올 수도 있죠. 웨어가 뭐예요? 툴이죠, 툴. 처리하는 걸 여러 개의 도구를 모아놓은 장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5번 해볼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능 중에서 데이터를 요약한대요. 요약 롤업. 자, 6번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다수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단위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온라인 거래 처리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럼 뭐예요? OL, 온라인, TP. 그렇죠? 네.
분석과 트랜잭션 처리 두 개 비교하는 테이블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습하기 문제 한번 정리해봤는데 답이 맞나? 볼게요. 데이터 마트 한글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스타 스키마 나왔고요. OLAP 나왔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한글로 나왔고, 롤업 한글로 나왔고, OLTP 해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실습하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잖아요. 기사와 산업기사 기출 이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시 한번 보시고 큐브 보시고 OLAP, 몰랩, 홀랩. 자, 보이시죠? 예, 그렇죠? 예, 멀티 올랩이고 멀티 올랩과 R올랩 합친 게 뭐예요? H올랩이고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차원이라는 용어 나왔고 마트, 그렇죠? 웨어하우스의 작은 단위, 드릴다운, 깊이 빨고 그러니까 깊이 분석하는 거죠. 그죠? 자, 피보팅, 교차하는 거, 슬라이싱, 다이싱. 슬라이스, 다이스 나와도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죠. 자, 산업기사,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트, 올랩, 롤랩, 몰랩. 홀랩이 안 나왔네. 그쵸? 산업기사, 홀랩 나올 것 같죠? 데이터 마이닝, OLBC. 기출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실습하기 2번은 기사 2013년 3회차를 한번 봐봅시다, 화면으로. 자, 귀하는 S사에. 아유, 텍스트 너무 많아. 그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아,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 개발팀의 상황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1000개 넘는 대형 마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형이기 때문에 DB도 엄청 많겠죠? 자, 대기업이래.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을 방대하다. 그래서 S사에는 이러한 대용량 1번. 1번을 처리하기 위해 2번의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분산 처리를 하고 있다. 그죠? 네. 1번이 뭐야? 대용량의 데이터지. 자,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 많은 데이터. 자, 얘 뭐예요? 그냥 빅데이터예요. 그죠? 네.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 환경상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입만 됐었던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시 한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용어를 살짝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IT 기술로서는 빅데이터가 뭐예요? 아, 빅데이터가 환경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 중에 여러 가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되는 거죠.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뭐 하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2번 컴퓨팅을 이용한 실시간 분산 처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럼 2번 컴퓨팅은 뭐예요? 실시간 분산 처리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기술, 빅데이터 상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좀 더 규모 있는 컴퓨팅 기술을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웹하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전반적인 관점, 필기에서도 이 클라우딩 기술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도 2013년 3회에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필기에서 먼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실기에서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문에서 표현을 했고 잘 모를까 봐 설명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2번 이걸 보고서는 솔직히 어거지예요. 답을 찾아내는 건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나왔던 텍스트 중심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뭐요?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쵸? 예. 근데 규모가 좀 더 커졌고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및 이러한 데이터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은 뭔가 수동적인 의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요구사항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분석도 알아서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적인 관점이 추가해서 능동적이 되었다라는데 그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술을. 자,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빅데이터 환경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자, 빅데이터 환경, 기반 사항이 빅데이터인데 특징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 양 완전 폭증했어. 그래서 빅자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와 SNS를 통해서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데이터의 특징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죠? 데이터라고 보는 관점도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장하는 매체적인 특징과 분석하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폭증의 빅자 붙은 환경이 구축됐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뭐라고 한가요? 기술은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이에요. 자, 정보가 인터넷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이나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넷북, 스마트폰, IT 기기, 그렇죠? 정보과 관련 클라이언트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클라이언트라는 표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요즘은. 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뜻한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면 기업 개인 컴퓨터 시스템은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비용과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고 범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범사회적인 측면에서 절약이다. 그렇죠? 시간, 인력, 에너지 다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는 외부의 서버에 자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정말 한 10년 전에 나왔던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분산 전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지금 기술이다. 자, 그래서 10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도 할 거고 관련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보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려고 한다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OLAP 도구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13년 3회에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문의 상단에서 봤고요. 밑에 부분은 빅데이터랑 클라우드랑 상관없는 그냥 릴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설계 부분. 그죠? 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황 설명과 관련해서 용어로 나왔고요. 이 밑에 3, 4, 5는 그냥 릴레이션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한 문제 틀리시거나 두 문제 틀리시거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40개의 답항 보기를 시험장에서 보시면 정말 폭증 빅데이터 언젠가 여러분이 들어봤을 한 용어들은 한 문제는 두 문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 문제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실기 시험은 시험장에 가셔서 끈기가 필요해요. 끈기가 빨리 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답항 보기를 분석을 하시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012년 1회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귀하는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회사에 됐다. 자, 이것도 상황 설명 쫙 깔고 나왔죠. 자, 상황 설명이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가 용어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표를 보여주거나, 그렇죠? 예, 또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던 정규화라든지 SQL이라든지 조금 더 앞으로 가는 릴레이션 연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읽으세요. 자, 마케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케팅 방법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10년 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이게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하여 데이터 분석 정보화에 효율적에 사용하고 있는 H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했대요. 아, 나 B사인데 H사를 벤치마킹 한 거죠. 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니? 왜냐면 나는 의사결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시스템적으로 뭔가 반영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 B사는 대형마트를 가졌고 기업이고 매일 쏟아지고. 자, 방금 앞에서 읽었던 지문과 유사한 거 보이십니까? 앞에서 봤던 시험은 2013년 3회고요. 기출복원이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이 시험 문제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다시. 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화하는 1번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였다. 자, 그럼 1번이가 등장하게 된 동기에는 전사적인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1번은 다양한 원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제되고 추출된 데이터만을 저장하고 필요한 인덱스를 생성을 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다.
이게 뭐예요? H사는 이미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2012년 1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먼저 내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다음에 낸 거예요. 저는 먼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자, 볼까요? 자, 그러면 1번 B사. B사에서는 그림이 나오죠. 사용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계했어요. 그렇죠? 네, 귀하가 설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 중 마케팅 항목과 관련된 건 그림과 관련된대요. 마케팅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물류 데이터들을 분석 추출을 해서 뭔가 좀 더 구조를 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귀하는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기존에 B사에서 사용하던 이번에 저장된 판매 데이터, 회사 관련 데이터, 지점 데이터, 물류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하였대요. 그럼 2번은 뭐예요? 다시 2번은 웨어하우스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열과행으로 이루어진 2차원 릴레이션으로 표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이다. 그렇죠? 네. 2번은 뭐예요? 행과 열, RDB 얘기하는 거죠. 또는 관계형 DB, 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이런 자료들을 마케팅으로 분류해서 적절해서 표 1과 같이 마케팅 항목에 1번과 같은 표를 했다. 이게 2번 RDB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귀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너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본문에 먼저 올랩에 대한 설명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롤업과 드릴다운은 2012년 1회에 본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시험에 2014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자, 1번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뭐예요? 올랩, 온라인. 자, 통계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B가 원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할 수 있게 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면 올랩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와 같은 데이터 마트가 미리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 본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2012년 이후에 계속 쭉쭉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전략적인 정보로 변환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자, 제가 그렇죠? 정보 시스템의 종류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OL, AP의 연산의 기능에는 뭐가 있어요? 롤업, 말죠, 드릴다운, 분석하죠. 자, 롤업은 뭐예요? 분석 항목에 대한 자원의 계층적인 구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체적 내용의 상세 데이터로부터 자, 뭐예요? 롤업은 요약된 형태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기능이고 자, 드릴다운은 뭐예요? 분석할 항목에 대한 위치를 계층적으로 뭐예요? 단계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상세 데이터의 접근, 구조를 분석한다는 거죠.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 걸. 자, 그럼 롤업과 드릴다운이 저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2012년 1회차 기출풀이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올랩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순서대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저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여러분이 종류 공부하시죠. 그럼 그 순서를 흐트르지를 않습니다. 자, 롤랩, 릴레이셔널한 올랩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더 많은 멀티 올랩이 있고요. 다차원적으로. 얘네 두 개를 합한 뭐예요? 홀랩이 있다. 어렵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 지금 밑에다 적으면 잘 안 보이는 거 아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몰랩, 홀랩. 자, 그럼 설명도 되죠? 롤랩은 RDB와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가 익숙한데 그거를 지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다차원 테이블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렇죠? 자, 몰랩은 다차원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 특성 구조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데이터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억 장치 지속적으로 그렇죠? 주기억 장치 속에 데이터 큐브를 보관하는 구조를 가진다. 입체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2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데이터
여러 차원의 모델링 되는 것으로 디멘션과 팩트로 정의된다 해서 이 밑에 화면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자, 5번에서는 디멘션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 차원의 한 조각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원하는 시각이나 개체를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 5번은 뭐야? 5번 여기 데이터 큐브잖아. 그죠? 제가 답을 적어놔 버렸네. 데이터 큐브. 그죠? 네. 자, 그러면 4번은 홀랩은 롤랩과 뭐예요? 롤랩과 홀랩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다. 빠른 검색 필요한 경우에 요약 메모리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나 다른 요약들을 RDB에 저장하는 구조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고, 자, B사가 그래서 마케팅 하는데 도움을 많이 H사로부터 받았다. 자, 그래서 홀랩의 세 가지 종류 중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빠른 검색이 가능한 뭐요? 홀랩 통해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죠? 네. 웨어하우스 도입하고 관련해서 OLAP 분석 도구를 뭘로 잡았다고? 홀랩으로 잡았다고를 쭉 문단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으로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답 항목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몰래 폴레, 데이터 큐브까지. 그죠? 데이터 큐브는 용어 본문에서 정리했죠. 자, 그래서 2012년 1회차 실습하기 3번 문제 화면으로 같이 봤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좀 더 꼼꼼히는 어디서 봐요? 기사 2012년 1회 기출문제 플레이 하셔서 들으시면 정리가 조금 더 되겠죠. 이 용어가 너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외워야지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외우시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상, 본문상에서의 흐름상 문제 푸는 그렇죠? 문제가 출제되었던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레슨 20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